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교육을 맡게 된 이브코스 코리아의 박종윤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를 위한 교육인데요.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 강의 동안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하고 깊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본 강의에 관심을 갖게 해준 여행사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행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97년부터 여행사를 운영 중에 있고요. 우료 관광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의료관광협력기관과 영등포 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의료관광 전담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연락처와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에는 전체적인 요약 정리로 본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의료해외 진출법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관광진흥법에서 의료관광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WTO, 세계보건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유형 중 해외 보건의료 서비스 소비로 항목을 의료관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즉 의료관광과 글로벌 헬스케어는 같은 용어일까요? 다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가 좀 더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는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즉 의료관광과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그 다음에 개도국의 의료인 국내 연수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좀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Sorry, but your husband cannot be treated here. Where your days begin again. Medical Korea. 네, 잘 보셨나요? 메디컬 코리아 통합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분리된 사이트를 올해 통합을 해서 사이트를 오픈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병원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과 같은 유치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 관광과 그러면 웰니스 관광, 또 힐링 관광은 같은 의미일까요? 어느 부분은 같지만 어느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관광은요,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 거고요. 웰니스 관광은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심신을 강화하는 그런 관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료 관광은 아파서 하는 관광이 되겠고, 웰니스 관광은 아프지는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힐링 여행은 뭘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웰니스 관광과 힐링 여행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웰니스 관광은 미국과 영어권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되겠고요. 힐링 여행은 저희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의료 서비스의 관광객, 바로 의료 관광인데요. 질병 치료 관광과 흔히 말하는 성형, 미용 성형 관광을 혼합한 게 바로 의료 서비스 관광객, 의료 관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웰니스 관광객은요, 여가 휴양 관광과 보안 대체 의학 관광, 보통 이제 한의학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거에 혼합된 관광이 웰니스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전라남도의 경우도 의료 웰니스 관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운영 중에 있고, 힐링 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정보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메디컬 코리아 사이트만큼 엄청 중요한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정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상단 위에를 보면은 현재 의료 관광을 하고 있는 유치기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보면은 1843개가 있고요. 유치사업자는 1068개가 있는데요. 요게 전체 수가 매일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아래 보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에 대한 문의는 또 클릭을 하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에 대한 등록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말씀드린 그 외국인 유치 기관에 대한 등록에서 그 메뉴를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서류를 다운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등록 신청서 작성과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등록 요건의 접합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 처리가 되는데요. 보통 2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은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 조건인데요. 상당히 많죠. 저희 유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측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치업자, 유치 사업자 자꾸 제가 용어를 혼동해서 쓰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유치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치 사업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업자 같은 경우는 왠지 이제 브로커 느낌이 나는 용어이기 때문에 유치 사업자라는 용어를 좀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등록상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하게 되면은 상단에 보시면 전체 서식 파일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 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여행업에서도 보증보험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록 증권을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공통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인허가 보험증권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27만 3천 원에서 최근에 17만 2,05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인허가 보험증권을 들었을 때는 50만 원이 넘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이니까 꼭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세하게 한번 보실게요.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간단합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이사, 대표자면 주소, 간략하게 서류를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사업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예시를 주었습니다. 보셔서 본인의 기관의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시고 사업 목적에 대해서 본 틀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에 통해서 타겟 국가가 어디인지, 본인에게 인프라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인허가의 프로세스 어떻게 유치를 하겠는지, 통역인이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본 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 조직도, 지금 현재 본 사업의 이제 인원수라든지 정확한 통역 유무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간략하게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이렇게 2009년부터 202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유치사업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 2월 달에는 다시 한번 갱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간활시도에 문의처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올해부터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되겠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식품의약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게 좀 등록이 된 건가, 접수가 잘 된 건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전라남도에 있는 식품의약과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궁금증이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남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원도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총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없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료관광 시장에 있어서는 레드오션,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전라남도 지역만 보고서는 이렇게 블루오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10군데 컨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성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관광재단에서 이번에 올해 제작된 KOL이라는 3분 46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Oh, Miran, hey! Hey,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in Russia? Oh, I'm great. Guess what? I decided to go on a trip to Korea with all my family. Really? Where? Actually, I still can decide. Like, maybe you can recommend me any place? Oh yeah! Have you ever been to Jeollanam-do? It's a place filled with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wonders. Jeollanam-do? I think I've heard about it, but I've never been there, you know. Can you explain me? Maybe more in details? Yeah,
First of all, the transportation is good, so it'll be easy to travel around with your family. And there are so many places for food and tourist attractions. National Changsong Forest Park,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Jeonnam Area Environmental Disease Preventive Management Center, Taepyeong Salt Farm, Jeonnamjin Cypress Forest Woodland. There are so many places to see. Oh, wow, really? I didn't know there were so many great places to see. Oh, and if it's possible, I would like to receive some medical services while this trip. Yeah, absolutely. For medical services, Jeonnam, it is even more recommended. Jeollanam-do has the highest level of hospital facilities for foreigners. Oh, great. Actually, my dad has some problems with his joints and his spine. Checkup also will be nice, but I would like him to get some treatment, you know. For hip and knee joint treatment,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is equipped with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since th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enter has concierge services and foreign language fluent staff resided, you can cope with any situation. Oh, and for joint and pain treatment, I would recommend Aeyang Hospital and Pyeonan Anesthesia Hospital. Aeyang Hospital has specialized medical staff in the fields of knee, ankle, shoulder, hip, and dermatology. Pyeonan Anesthesia Hospital is perfect for patients who need pain treatment, nerve treatment, and safe surgery. Oh, wow. Why have I never heard of such a good place before? Ah, by any chance, is there any cancer hospital? Because my mom is quite old, you know, so I'm a little bit worried.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is well-known specialized in cancer treatment in Korea. All cancer screening and treatment are carried out in one stop. It has been selected as the world's best cancer hospital for 2 consecutive years, so it is needless to say, right? Oh, and didn't you say you had teeth problem before? There are also many hospitals specializing in dental treatment in Jeollanam-do. You can get the best treatment at a reasonable price. Oh, alright. I finally decided where to go, to Jeollanam-do. Yeah, thanks. It will be our destination for my family trip. Thank you very much. Awesome, you won't regret. Give me a call when you get here, okay? I'll see you soon.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보시면 전라남도 관광재단에서 주요 몇 개 병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었고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에이전시에 대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처에 대해서 없지만 다음에는 아마 소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는 다른데 글로벌 헬스케어가 좀 더 큰 의미가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은 좀 다르다. 의료관광은 치료 중심이며 웰니스 관광은 치유 중심이 된다. 그리고 힐링 여행은 의료 웰니스 관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 시스템 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의 등록 절차, 등록 요건, 구비 서류, 등록 문의, 유치 기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강 잘 들으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강의는 제2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상품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의료관광 상품의 기획 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 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상품 기획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상품 기획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품 기획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탐구, 채용, 선별, 평가, 개발, 테스트, 상품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이디어 탐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 영역에 맞춰서 목적과 전략을 먼저 세우시고요. 두 번째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된 의견 중에서 복수 의견을 논 다음에 세 번째 선별 평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자원에 적합한 것을 통해서 분석, 비교, 검토 후에 선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 단계에서는 상품의 구체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품의 계획서를 통해서 모델을 실행해보고 결과를 검토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정 및 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실행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상품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판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나와 있는 메디컬 코리아 2002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년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상품 기획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1분 27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의료관광 상품 기획자. 여러분들 여행사 같은 경우는 OP라고 해서 투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의료관광 그 기획 과정에 있어서도 상품 기획자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에서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국가 자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료 서비스 지원, 관광 지원, 국내외 의료기관, 국가 간 진출을 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품, 리스크 관리, 행정 업무 등을 담당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관광 마케팅에서 바로
의료관광 상품 기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자격증 소유자는 몇 명이 될까요? 본 자격증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맨 하단에 보면 처음에 합격률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68.1%가 합격을 됐고 실기 같은 경우는 12.6%가 합격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같은 합격률이 80.1%,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75.2%의 합격률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요, 처음에는 필기 시험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실기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점점 더 데이터가 보니까 예상 문제도 나오고 필기 시험 문제 예상 문제, 실기 시험에 대한 이제 예상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합격률이 높아지게 됐고,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합격률을 좀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분들도 활용해서 꼭 자격증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의료관광 상품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치 제한, 그다음 수익 흐름, 전달 방식, 가치 사실 및 조직, 목표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표 고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 것인가. 두 번째, 가치 제한 부분에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솔루션으로 진행할 것인가. 세 번째, 수익 부분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네 번째 부분, 본 상품에 대해서는 전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다섯 번째는 가치 사실 및 조직입니다. 어떻게 창출을 통해서 본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의료관광 유치 실적입니다. 목표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목표 고객을 위해서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의 현재 외국인 환자들이 어떻게 입국을 하고 어떠한 국가들이 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6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서는 2019년도에서는 49만 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됐죠.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2020년대는 11만 7천 명 정도, 2021년대는 14만 5,442명, 작년도 수치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좀 더 성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이제 누적 환자 수를 보면 300만 정도가 지금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서는 76명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1년대는 692명이죠. 아주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 사업을 통해서 환자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작년도에 한국에 온 그 외국인 환자의 국가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1위고요. 중국이 2위,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19.8%, 중국이 19.2%, 베트남이 사실 재작년에는 5위권 밖이었는데요. 이렇게 3위로 올려왔고요. 7.4%.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태국도 사실 5위권 밖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낮아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국가가 닫혀 있었죠. 그러면 국가 간에 좀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2.8%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몇 국가에서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느냐 보시면 139개국에서 2009년도에요. 191개국으로 2021년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치 제한입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솔루션을 할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의료관광 4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환자의 유치 의료기관이 한국에는 1,600개나 됩니다. 두 번째, 최첨단 의료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장 치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렴한 의료 비용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 일본에 비해서 3분의 2, 굉장히 매력적인 의료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굉장히 의료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암 생존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1위를 갖고 있습니다. 5년 내 생존율이 70% 이상입니다. 그 외에 당뇨, 심장, 척추, 성형진료 등 우수한 성과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의 매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외국인 환자한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보면 그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 25.6%의 선호도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은 32.8%입니다. 보시면 두 통계를 보면 약 60% 정도가 외국인들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진료하고 있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거는 내과 통합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검진센터, 세 번째는 성형외과, 네 번째는 피부과하고 교외 진료과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웰리스 코리아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가치 제한에 있어서 최근에서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의료와 웰리스 관광을 혼합된 그런 상품을 통해서 상품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 제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의료 서비스, 진료 치료 중심으로만 상품을 기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라남도 외국인 환자 진료과에 대해서는 치과, 내과 통합,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순으로 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최신 장비를 보한 목포 기독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치과 치료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JCI 인증병원인 목표외 치과를 통해서 치과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JCI는 뭘까라고 보면요. JCI 인증병원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인증 기관이 되겠는데요. 한국에서는 JCI 인증병원 수가 28개가 있는데 이렇게 전라남도의 목포에 있는 예치과가 이렇게 JCI 인증병원을 갖고 있으니 여기를 좀 홍보하면은 가치 제한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여성 특화 검진으로 한다든지 치과 특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과 검진을 통해서 충치 예방이든지 스케일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 제한을 둘 때 의료 서비스와 비의료 서비스, 즉 치유 부분, 그 웰리스 관광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혼합된 융복합 상품을 기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리스 관광지 5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는 매년 추천 웰리스 관광지를 지역을 하는데 전라남도에 이렇게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국립장성숲 체험원이 있고요. 보성군에서는 전남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있고요. 신안군에서는 태평염전 해양힐링 스파가 있고요. 장원군에서는 전남진 편백성 우드랜드가 있고요.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및 순천만 습지가 있으니 이 관광지를 활용을 해서 상품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포 신안 4일짜리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절하죠. 자, 제1일째 되는 날은 목포 헤이블카 탑승을 하고요. 두 번째 날 오전에는
건강검진을 하든지 아니면 치과 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3일째 된 날에는 퍼플섬을 통해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로 상품을 기획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 흐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서비스 프로세스는 총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의 및 상담입니다. 고객의 문의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하고 질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료 관광, 의뢰 및 치료 계획의 설정인데요. 환자가 문의한 내용을 가지고 병원한테 의뢰를 한 다음에 진료비 산정을 하게 되겠고요.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 일정을 잡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에 예약이 이루어지겠고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숙박 예약 및 공항 영접이 되겠는데요. 숙박 예약, 필요시 숙박 예약을 하고 공항 픽업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코디네이터를 동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겠고요.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퇴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순환 및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겠고 필요시 관광 쇼핑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진료 예약 확인서는 꼭 이렇게 진료 내역, 납부 내역서는 꼭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입니다. 필요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체류기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체류하게 되겠는데요. 출입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연장 업무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후속 관리입니다. 필요시 이제 환자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약품을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병원의 대리를 통해서 약품을 이제 현지로 보내는 경우도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차후에 또 2차 방문 계획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 사업자로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유치 수익 구조가 되는지 아래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 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되겠습니다.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자 대행 부분입니다. 본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비자 대행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사이트니까 꼭 활용을 해보면 되겠고요. 차후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컨시어지 부분에 있어서 숙박, 그 다음에 공항 픽업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관광 및 쇼핑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전달 방식입니다. 어떻게 상품을 전달할 것인가. 외국인 환자의 의료 서비스의 구매 행동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유치 사업자로서의 준비 사항을 간략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단계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정보 탐색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의료 관광 상품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와 이제 오프라인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안 평가 호감 부분인데요. 미디어 및 SNS를 활용을 하고 이제 상품의 내용을 구속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 전 평가 부분인데요.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진료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담 부분입니다. 의료 관광의 과정, 비자 안내, 치료 방법 계획 및 진료비를 이제 환자한테 상세하게 안내를 해야 되겠고요. 구매 단계에서는 진료 예약 서비스, 이제 비자 대행을 통해서 그다음 숙박 예약 업무를 여러분들이 해드려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용 후 평가 부분인데요. 컨시어지 서비스, 체류 기간 연장, 이제 사후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사실 및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의료 관광 사업 주체 및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가 설명을 해 나와 있는데요. 정 가운데 밑에 하단에 보면 국내외 알선 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의 역할인데요. 국내에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외에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좌측편에 이제 환자가 저희 그 유치 사업자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중동 국가에게는 하단에 보시면 진료 비용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료비를 납입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직접 이렇게 유치받은 적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자를 의뢰를 받아서 의료기관에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관광회사를 통해서 이제 관광 서비스를 유치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유치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관광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홍보를 이루어지겠고요. 협력 기관을 통해서 해외 홍보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전라남도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협력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하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전라남도 의료관광협의체에서 협력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작년에 전라남도 협의체 발대식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의료관광 상품 기획과정의 이해 부분에서 상품의 기획과정과 의료관광 상품 기획자로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국가 자격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 기획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서 5단계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고객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치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다음에 수익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치의 사실 조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3강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 수가와 유치 사업자의 유치 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강 의료기관의 의료 수가와 유치 사업자의 유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의료관광의 정책과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의료 수가와 유치 사업자의 유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의 유치 수수료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자,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정책에 대해서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제가 2개를 갖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올해 계획은 2026년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관광공사 및 의료관광센터와 연계해서 의료 상품과 관광, 레저, 웰니스 등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아래 보시면 의료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 인천, 부산, 광주와 전남, 웰니스 부분에서는 강원, 충북, 경남, 또 웰니스 예비 지역의 경북이 선정되었습니다. 좋게도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 여기 지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료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이 계획은 2031년도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의료관광, 웰니스 관광, 마이스 등 융복합 관광 사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융합 관광 개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가 둘 다 융복합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의료관광 정책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기존에 보면은 관광 정책 지향 부분에 있어서 경쟁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시장의 다변화, 신뢰 확보 부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고, 정책명 같은 경우는 보건관광, 의료관광, 외국 환자 유치에서 우측에 보시면 의료관광과 웰리스 관광,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보면 좌측에 보면은 의료관광 산업 및 육성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및 방한시장 고풍경화를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서는 규제 완화 및 정책 중심, 의료법 개정, 그 다음에 관광진법 개정 부분, 그 다음에 의료비자 제도의 간소화, 병원 부대사업 허용 등 초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 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웰리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의료관광 소재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편의성 강화 및 불법 브로커 단속이 관리하는 거가 지금 정책 패러다임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보면은 전라남도 의료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제가 영상 제작한 부분이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의 영상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고 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row, I'll keep running till I can't no more.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t midnight. You'll always steal my breath away. Yeah.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 자, 두 번째입니다. 세계 의료관광 시장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 시장 사랑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약 2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작년도에 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 추세입니다. 2027년도에 나온 그런 자료인데요. 처음에는 메디컬 트래블, 치료 중심으로 갔다가 의료 및 관광을 결합한 메디컬 투어리즘, 더 나아가 포괄적인 관광 서비스를 하는 웰리스 투어리즘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의료관광 시장 트렌드입니다.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불법 체류 및 비자 변경,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좌측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4년 내에 9배 불법 체류가 급증했다고 표명을 합니다. 일본 관광객에 비해서 의료 관광으로 온 외국인 환자가 불법 체류율이 많다는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최근 이제 7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제주도에 이제 의료 웰리스 관광으로 온 몽골인들 156명 중 25명이 잠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 체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자 변경 부분인데요. 의료 비자로 왔다가 뭐 난민 비자든지 다른 이제 비자로 바꾸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시장 트렌드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간의 유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 데이터뿐이 없는데요. 2017년 이후에서는 이 데이터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1547개의 유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유치 실적이 있는 데는 542개 뿐이 합니다. 꼭 3분의 1만 실적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측에 가장 우측에 2026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5,000개의 그 유치 기간 중에서 약 2,192개가 유치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여 개의 의료기관 중에서 1,600개의 의료기관, 거의 한 반 정도가 실적이 있는데요. 유치업자, 유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개 중에서 약 500여 개,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있는 유치사업자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유치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에서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유치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관리를 통해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 병원과 유치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 28군데가 있는데요. 좌측 부분에 보면 주로 이제 병원들 위주가 되어 있고 유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총 3군데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장이 됐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환자 유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연장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법무부에서 의료관광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차후에는 이제 도전을 하셔서 유치기관에 선정이 돼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 수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비교, 진료비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11,200달러인데 보시면 한국에는 거의 10분의 1 가격이죠. 1,04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수, 절제술, 이제 맹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020달러인데 한국에는 거의 6분의 1, 그러니까 2,166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 있어서 이제 진료비에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의료 수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의료기관별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종합검진 부분인데요. 또 부위병원 같은 경우에 보러 이제 5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비수면 위 내시경으로 할 경우에 이제 50만 원 측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합병원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정밀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85만 원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요. 수면 내시경 포함하고 주로 이제 상급 종합병원, 특히 이제 대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겠는데요. 주로 이제 85만 원 이상 되는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화 안과 검진 부분인데요. 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비병원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환자한테 인기가 좋은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9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총 3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인데요. 특히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그 연예인이죠. 그 미래에 이제 유방암이 걸릴 거를 대비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검진인데요. 그래서 20만 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미래 예측 검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 검진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방이 있죠. 그래서 약 16만 원 정도의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진맥 및 추나 침으로 통해서 이제 서울의 이제 제2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만 원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유치 수수료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이렇게 법으로 개정이 돼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제 그 법으로 개정된 유치 수수료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1월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제1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9조에 과도한 유치 수수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에 이제 중국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불법 브로커와 여행사에 모집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5배에서 10배 정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소개 수수료를 약 90%까지 첩보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제 유치 사업자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불법 브로커나 해외에 있는 여행사들이 직접 병과의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례가 돼서 선의의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단히 이제 불법 브로커를 단속을 해서 약 300명 정도인가 이 불법 브로커를 단속을 해서 해외로 이제 송출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서 이제 적정 수수료에 대해서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외국인 환자 적정 수수료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9조 2항에 따라서 제정이 발령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서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 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음 표에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의 유치수수료인데요. 먼저 유치수수료라는 것은 뭐냐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유치기관과의 이제 유치 사업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다만 이제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부분 비의료 서비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 총 진료비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총 진료비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병원에서 납부하는 모든 진료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진 진료를 뿐만 아니라 검사료,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투약 및 재료비 등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치 수수료율인데요. 총 진료비 수수료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의 적정 수수료율을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건 15% 이하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종합병원 및 일반 병원 같은 건 20%, 의용권은 30%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용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인병원, 그 성형외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인데요. 실제적으로 요 금액만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병원과의 그 협약에 의해서 마케팅 명목을 비용을 통해서 10% 내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저희 그 강의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의료관광 정책과 시장 트렌드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국 의료관광 정책 현황과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9%의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웰니스 관광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의료관광 시장 트렌드에서 이제 불법 체류와 이제 비자경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과 의료기관의 유치 실적이 실제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 이제 기관의 의료 수가 및 의료 사업자의 유치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의 의료 수가 국가 간의 비교에 있어서 한국의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진료에 대해서는 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분의 2 가격이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환자의 유치 사업자 유치 수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적정 유치 수수료를 고지를 하였는데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5%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 종합병원은 20%, 그 다음에 개인 의용급 같은 경우는 30%이나 그 마케팅 명목으로 인해서 병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코디네이터 부분인데요. 국제의료관 코디네이터는 이제 통역 서비스를 저희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병원들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 4강에서는요. 주요 타겟 시장의 특징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윤입니다. 벌써 4강이네요. 1강부터 3강까지 부지런히 달렸는데 마지막 제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4강에서는 주요 국가 타겟 시장의 특징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주요 국가 타겟 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즉 의료관광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겟 시장의 특징인데요. 먼저 국가별 외국인 환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맨 우측에 보시면 사실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때죠. 2020년도 통계입니다. 중국이 1위,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인데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작년도 통계인데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우측편에 나온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주력 시장으로 돼서 거의 순위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몽골 부분만 5위에다 6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시장으로 바뀌게 됐고 올해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코로나가 좀 풀리면 좀 올라올 것 같고요. 러시아도 이제 전쟁이 좀 멈추어지게 되면 좀 더 순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계속 높기 때문에 5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 이제 동남아 쪽 베트남하고 태국 시장 쪽에서 많이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한다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측에 보면은 이제 그 작년도에 나와 있는 이제 191개국에서 14만 5,842명이 왔다라는 이제 통계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미국에 이제 2만 8천 명 정도 왔고, 우측에 보면 이제 몽골 부분은 약 9천여 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랑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사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약 이제 34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약 9천 명 정도 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몽골도 여러분들의 이제 타겟 시장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적별 이제 외국인 현황에서 이제 성별 및 연령별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좌측편에 보면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여성 환자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 보면은 이제 20, 30, 40대 환자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편에서는 이제 지역별 환자 위치에 대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서울에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인천이 거의 비슷한 거 나오고 이제 경기도권이 이제 환자가 많은 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라남도에 약 600여 명의 환자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환자 유치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 유치를 통해서 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이제 타겟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이제 2009년도에 처음 시작 당시에는 이제 4,725명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환자 유치가 많아졌고 가장 많을 때가 2016년도인데요. 12만 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환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2만 8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의 10% 정도 환자가 많이 10%뿐이 안 되는 굉장히 수치로 많이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 내원한 진료과에 대해서 보면 내과 통합이 1위거든요. 그 다음에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피부과, 성형외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검진하고 내과 정도가 이제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우측편에 보면 이제 서울, 경기도권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 70% 정도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강남구 쪽에서 환자들이 많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 선정할 때도 이런 이제 그 피부과, 성형외과 이제 종합검진을 할 때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권을 좀 환자를 유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라남도에 이제 사업자를 두고 있지만 이제 전라남도에 이제 환자 유치도 할 수도 있고 서울 경기도권에서도 환자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라남도에 환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전라도 쪽에 이제 지역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13,976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이제 가장 많을 때가 이제 48,78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보시면 이제 28,000명으로 해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 약 50% 정도 이제 환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료과를 보면은 이제 내과 센터보다 피부과, 이제 산부인과가 이제 환자가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정형외과 쪽 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환자보다는 주한 미군 환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한 미군 환자를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에 보면은 이제 370명에서 2021년도에는 6,000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평균 잡아 약 한 25%가 이제 주한 미군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2009년도에 보시면은 12,000명 정도 환자가 있는데 최상으로 많이 왔을 때가 2017년이고요. 계속 늘어나겠고 2019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68,000명 정도 됐는데 2021년도에는 굉장히 3,000명 정도로 엄청나게 줄었죠. 요거는 이제 일본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 국가 내 좀 문제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과를 보면은 내과 통합 검진센터, 성형외과가 있고 이제 피부과, 치과 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과 통합과 이제 검진센터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유치하고 있고 특히 일본 환자 같은 경우는 성형 피부 치과 쪽으로 환자가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측표를 보면은 그 지역별 선호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를 보면 74%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서울 쪽에 환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비행기가 뜨고 있고 이제 대형 이제 선박이 있기 때문에 4.8%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도 서울에는 이제 부산 쪽에 있는 환자를 전라남도 쪽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거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는 상품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환자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009년도에 보면은 1758명에서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는 29,89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6,412명입니다. 환자가 많이 줄었죠. 이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도 너무 있었고요. 이제 전쟁 상황도 있어서 올해는 더더욱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진료과를 보면 내과 통합, 산부인과가 굉장히 선호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반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검진센터가 오히려 더 하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러시아 고객을 통해서 이제 환자 유치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주요 진료과를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은 지역별 선호도를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4%가 되겠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9%, 거의 20%에 육박하게 되겠고, 경기도에 18%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을 통해서 오는 그 러시아 환자들도 있고, 그 선원들도 있어서 이제 유치가 있겠고요. 특히 경기도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평택이나 이제 인천 속으로 오는 환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케팅을 펼칠 때 이제 부산 쪽으로 해서 러시아 환자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전라남도 쪽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몽골입니다.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850명에서 최고 많을 때가 이제 코로나 전이 2019년도입니다. 이제 거의 17,918명이었는데 보시면은 작년도는 45명으로서 거의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줄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호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몽골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그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의 이제 그 몽골 자국민들의 이제 그 체류하는 이제 몽골 그 유학생이라든가 이제 노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통해서 환자 유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만큼 선호도가 높습니다. 주요 진료과를 좌측표를 보시면 내과 통합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산부인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몽골 인구가 이제 340만의 인구인데요. 그래서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진료로 해서 이제 실험관 아기 환자도 오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유층이 와서 실제적으로 성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과가 있는데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성형 위주로 해서 비뇨기과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안과 환자도 이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측에 이제 표시를 보시면요. 역시 이제 서울의 65.1%에서 서울 쪽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 선호도가 높은데요. 이후에 이제 그 몽골 분들은 이제 한국의 유학생이나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노동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서울하고 경기도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 70, 거의 뭐 3%를 80% 넘네요. 80% 넘는 선호도를 서울하고 경기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환자의 위치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과정인데요. 2016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만든 표입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 여러분 이제 그 포지셔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케팅 믹스를 하는데 총 이렇게 8P라고 표현하는데 상품, 가격, 유통,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4P가 추가가 돼서 사람, 물리적 환경, 서비스 과정, 패키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유통업과는 달리 관광 쪽은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이제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같은 게 시설도 좀 중요하겠고요. 인적 서비스의 서비스 과정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또 세 가지 또 P가 또 늘어났는데요. 프로그래밍을 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을 또 하기도 하고, 참가자가 이제 혼합이 돼서 요즘에 뭐 또 SNS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참가를 하든 진료를 통해서 해서 이제 상품을 좀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관광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실제적으로 이제 마케팅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이제 2016년도에서 이제 한국관광공사 예를 들어서 만든 표입니다. 이제 2016년도 당시에 신흥시장은 바로 그 동남아, 중동, 몽골, CIS 국가가 되겠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과 미용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VIP 검진, 이때도 이제 융복합 의료관광, 관광을 포함된 상품을 만들었고요. 중동 및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과 한방을 했는데요. 특히 몽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한방 진료를 통해서 이제 척추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이제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선호도가 있어서 제2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를 꾸준하게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면 이제 CIS 국가인데요. 이제 CIS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VIP 계층이 이제 환자를 오는데, 특히 이제 CIS 국가 같은 경우는 웰리스 이제 장기 휴양을 좀 선호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 좀 휴양도 하면서 진료를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전략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중국, 러시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주력 시장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용과 한방 쪽 선호를 합니다.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일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와서 이제 그 다이어트 치료를 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한류에 융합된 상품을 통해서 그 관광을 상품을 구성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형 쪽 환자들 많은데요. 이제 미용, 검진,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젊어지는 시술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VIP 계층, 일반 소비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제 환자가 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황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자가 지금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환자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부유층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미용, 검진, 안티에이징을 해서 부유층에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오습니다. 특히 러시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으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빠른 진료를 통해서 좋은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바로 고객 사랑입니다. 고객 만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2009년부터 이때까지 해온 결과 고객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마케팅을 펼쳤더라도 기존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이제 구전을 통해서 환자를 소개를 받아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수익에 초점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유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객 로열티, 그 다음에 NPS에 관한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아래 있는 이 책자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객 로열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고정 고객으로 하여금 재방문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깊은 관여인데요. 한번 이제 환자를 유치를 잘하게 되면 종합검진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한국으로 종합검진을 오러 오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이제 코 성형을 했다가 따르면 이제 피부 쪽으로도 관리를 받으러 오는 손님도 있고, 이 환자가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순추천 고객 지수가 NPS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요. 추천 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반복적으로 구매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고객의 추천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으니 고객 만족을 통해서 환자 유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한국에 이제 S병원을 통해서 유치한 몽골 저희 친구인데요. 실제적으로 심혈관 수술을 왔다가 실제적으로 몽골로 저희 초대를 해서 같이 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잘 통해서 이제 친구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을 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펼쳤던 마케팅 전략,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료와 웰니스 관광을 연합한 융복과 크렘의 홍보 및 콘텐츠를 저는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의료 관광 서비스 프로모션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력 병원과 이제 하나해서 이제 특별 프로모션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올해에는 뭐 40만 원짜리를 한다든지 협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인데요. 환자 및 동반 가족진 입원 환자의 대상으로 당일 무료 서비스 진행.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체류하기 때문에 이런 무료 서비스, 여행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환자 및 동반 가족 대상으로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동반 가족을 동반할 때도 있고 안 동반할 때도 있지만 일일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보고 싶다든지 아니 쇼핑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관객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유치했을 때 서울에서 온 환자인데 제주도 여행을 예약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내 한국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에 참석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박람회 전시회를 통해서 매년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보건산업진흥회에서 홍보 설명회를 떠나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그 홍보 설명회가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쪽에서도 그 홍보 설명회를 아마 기획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같이 한번 참석을 하셔서 그 상품도 홍보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를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국내 이벤트 행사를 참석하면 좋습니다. 컨벤션 및 축제 등에서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요. 국내 이벤트 행사에서 이제 컨벤션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홍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도 코엑스 쪽에서 홍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라남도 쪽에서도 아마 이제 그 광주 쪽과 연합으로 해서 뭐 컨벤션 센터에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이런 컨벤션 홍보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참석을 하셔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축제, 그 외국인을 초대하는 그 축제에서도 이런 그 의료 관광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정부에서도 이제 내년도 계획인데요. 그 한류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KU 의료도 국가적으로 이제 홍보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홍보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홍보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영상을 통해서 메디컬 코리아 인포메이션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그 1분 6초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서울에 있죠. 그리고 부산에도 이제 관광 그 센터가 있고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욱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자료 부분을 찾고 있다면 그 메디컬 코리아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해서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및 타겟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처음에 알아봤고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에 대해서 실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 타겟 시장의 특징,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5개국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그쪽에서도 주요 국가 타겟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관광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주요 타겟 시장별 전략에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 그 주요 국가별로 이제 타겟 그 진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호하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객 사랑, 고객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족을 통해서 로열티를 형성을 하고 그 NPS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벌써 저희 1강부터 4강까지 마치게 됐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